자, 이제 여러분들 1단원 앞에 이제 중력계에 관련된 역학 부분이 끝났고, 이제 두 번째는 열역학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단열과 열팽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열 전달하고 단열 봅시다.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크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까지 합하면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자, 이웃한 입자들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열도 항상 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도 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흐르죠.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열 전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고체 상태의 입자에서 열이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거는 아니고, 얘가 이렇게 금속 막대에서 보통 한쪽 끝을 가열을 해주면 여기서 입자들이 진동해요. 그 입자의 진동이 그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고 옆으로 진동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진동이 전달이 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자유 전자들도 결국에는 열의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금속이 전기 전도성이 되게 좋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금속 양이온을 기준으로 한 거고, 실제로는 자유전자도 안에서 열의 이동을 중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자들이 여기서 금속 양이온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이동을 하지는 않는다. 네. 자, 그러면은 전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량. 여러분들 보통 열량이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의 양이에요. 네, 열 에너지의 양에 해당이 되고, 보통 우리가 열량은 칼로리라고 쓰고, 칼로리는 당연히 에너지인 줄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1칼로리가 대략 얼마다? 우리 물리학에서 4.2줄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때 전도 과정에서 이동하는 열량, 즉 열 에너지는 단면적이 A고 길이가 전체가 L인 원통형 금속 막대에, 이게 뭐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끝에 온도가 한쪽이 고열원인 T1에 해당이 되고 저열원인 T2에 해당이 되면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접촉했었을 때 총 전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량값 Q는 결정짓는 요인이 단면적하고, 그 다음에는 온도차,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막대의 길이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열량값은 K는 열 전도율, 이거는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요. K값, 그 다음에 단면적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는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커지고, 길이가 길면은 열이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이제 방출되는 것도 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손실되는 게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겠지만은, 그래서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열 전도율, 온도 변화량, 시간, 그리고는 단면적에 비례해서 총 이동한 열량 값이 비례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열 전도율은 물질이 얼마나 열을 잘 전도하는 물질인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전기 전도성이 아주 큰 물질이 뭐도 크냐면은 열 전도성도 큽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 구리, 그죠? 특히나 구리가 전기 전도성이 크고 은이 더 커요.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철은 생각보다는 작죠. 그렇죠? 콘크리트, 유리, 물, 공기, 이런 식으로 열 전도율이 나와 있는데,
금속들이 대부분 큰 거를 알 수가 있고, 전기 전도성이 큰 거랑 열 전도성이 큰 거는 보통 비례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매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류. 대류는 유체. 유체라고 하는 거는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얘기해요. 액체나 기체 상태에 구성하는 분자들이 이 경우는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열에 의한,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밀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온도에 의한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 밀도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로 내려오고, 가열돼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요. 도체에서는 이동 안 했고, 대류에서는 이동을 합니다. 전도에서는 이동을 안 했고, 대류에서는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유체 밀도차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액체의 아래쪽을 가열해주면 액체가 부피가 늘어나죠. 온도가 증가하면서 그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액체는 아래로 내려와서 가열되는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액체 전체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는, 이거는 뭐 지구과학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겠지만, 복사는 태양 복사 에너지 할 때 그 복사예요. 즉, 물체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사는 이렇게 열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사광선은, 즉 복사는 진공 상태에서도 열 전달이 가능해요. 진공 상태에서도 열 전달이 가능하다. 왜? 전자기파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뭐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반비례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 파장은 짧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구과학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모든 물체는 온도가 0켈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니까 복사의 방식으로도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끓여서 물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는 대류고, 그 다음에 냄비를 가스가 가열해 주는 거는, 뭐 집에 인덕션이 있나? 그러면 인덕션이 가열해 주는 거는 전도고, 그 다음에 뜨거운 그 냄비 근처에 가져갔었을 때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는 냄비가 방출하게 되는 복사광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열 봅시다. 자, 단열은 열을 차단한다라는 소리예요. 즉, 열의 이동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겨울에 막 집 추우면 엄마가 창문에 막 그 뽁뽁이 같은 것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방풍 비닐도 붙이고, 그 다음에 틈새로 뭐 바람 들어오는 것도 막기 위해서 막 모두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새는 거를 막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막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새 나가는 열을 막는 거, 그러니까 열의 출입을 막는 것 자체가 단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열이 어찌됐든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로도 이동이 되는 거 맞고, 대류도 맞고, 복사도 맞고, 이런 형태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열재는 단열의 이용이 잘 되는 게 바로 단열재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건축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보면은 이 실내에 벽체가 있고 실외에 벽돌 같은 또 콘크리트가 있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채워두면은 여기서 전도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것들이나 액체가 없으면은 대류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하는, 요런 특히나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스티로폼,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단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냉동식품 같은 거 시키면 스티로폼 박스에 오는 이유가 대표적인 단열재란 말이에요. 안에 냉기를 가둬서 밖에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스티로폼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을 보면은 창 하나가 이렇게 유리가 하나가 같지만 요 안에 보면은 두 개의 유리가 있고
사이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어요. 요게 딱 붙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리와 유리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열 손실도 막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사이에 빈 공간에 공기를 채워 놓으면 얘가 공기가 여기서도 보이면 알겠지만은 열 전도율이 낮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대류에 의한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단열재로 쭉 해보면 뭐 이제 와 저기 저 뽁뽁이라고 했네. 원래 저기 명칭이 뭐가 있던데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팽창 봅시다. 열팽창. 여러분 보통 달궈져 있는 물질은 뜨거워지면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열팽창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철 같은 경우가 선로죠, 선로. 그러니까 기차의 철길은 선로와 선로 사이가 약간 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이제 선로가 달궈지니까 뜨거워지면 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완전 딱 붙여놓으면 얘가 늘어나 보면 선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휘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틈을 둬서 여름에는 선로가 좀 붙고 겨울에는 떨어지고 요거를 반복할 수 있게 약간의 틈을 두는데, 근데 이 틈을 너무 많이 둬버리면 기차 바퀴가 갔다가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선로를 만드는 철의 열이 얘가 온도가 최대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었을 때 이 쇠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 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 팽창을 이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팽창은 물체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게 된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열팽창이다.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해수가 뜨거워져서 열팽창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팽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방금 설명했던 철로 쇠가 늘어나는 것도 뜨거워졌을 때 이것도 열팽창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은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런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물체에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입자들의 평균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입자 사이에 평균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길이 증가뿐만 아니라 부피 증가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선로가 이렇게만 늘어나나? 이렇게도 늘어나고 이렇게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부피 증가도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체 막대의 열 팽창을 보게 되면은 선팽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피도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부피도 팽창을 해요. 자, 선팽창은 처음에 막대 길이가 L0인 막대가 온도가 델타 T만큼 온도가 증가하면 거꾸로 내려가면 감소하겠지. 그죠? 증가할 때 막대에 늘어난 길이 델타 L 값은 처음 길이가 길면은 많이 늘어나요. 처음 길이가 짧으면 변동폭도 짧을 거고 길면은 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은하가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개념처럼 아이 길이가 길면 같은 비율로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절대 길이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치? 자, 그래서 변화량 델타 L은 처음 길이 L0랑 온도 변화량 델타 T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최종 길이 L은 처음 길이에다가 길이 변화량을 곱해준 거가 나중에 나중 길이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결국에는 처음 길이에다가 이 길이 변화량 델타 L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선팽창 계수 곱하기 원래 길이에다가 온도 변화량 델타 T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길이는, 그러니까 델타 L은 이 값이고 최종 길이는 요 두 개를 합한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는 선팽창 계수다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저게 부피 팽창 계수라고 해서 다른 값 자체도 존재를 해서 부피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길이 팽창이 세 군데로 일어나야 부피가 커지니까 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팽창 계수는 물체의 온도가 1켈빈 변할 때, 그러니까 1켈빈 변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건 1도씨 변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델타 값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길이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고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열 전도 계수처럼 얘도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열팽창을 이용을 하는 게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던 다리 이음매도 이제 철길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여름에 열팽창으로 콘크리트도 팽창을 해요. 콘크리트도 팽창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져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음매 사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껴져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여름에는 붓고 겨울에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도,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열팽창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팽창하는 정도랑 철근이 팽창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많이 팽창하고 하나는 팽창 안 하면은 얘가 접착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버릴 거 아니에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비슷한 열팽창 정도를 가져서 온도 변화에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균열이 생기지 않아요. 디귿자 모양의 가스배관, 가스배관도 외부로 노출된 것 같은 경우는 뜨거워지면은 얘가 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으로만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꼬불렁 휘어버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디귿자형을 만들어 놔가지고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파손되는 위험도 막아주고, 대표적으로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서로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을 붙여서 과전류가 흐르거나 또는 과열이 됐었을 때 얘가 변형되는 정도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많이 휘는 애가 열팽창 정도가 큰 애, 그 다음에 적게 휘는 애가 열팽창 정도가 작은 애. 그래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다리미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바이메탈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접점에서 떨어져서 열이 전달이 안 되고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은 다시 이렇게 수축되면서 다시 접점이 붙고 하면서 전류가 흐르고 끊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게 바이메탈에 해당이 됩니다.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가나 다는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유체에서 전달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대류고, 나는 복사고, 그 다음에 다는 전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리량은 물질이 열을 얼마나 잘 전도하는지를 나타낸다. 열 전도율이죠, 이게. 단열과 열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X예요. 공기는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이라서 단열재로 좋고, 건축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열 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대부분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 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솜 뽁뽁이는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로폼도 중간중간에 되게 빈 공간 안에 얘를 약간 뻥 튀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 입는 덕다운이나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도 이 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열 효과를 일으켜서 되게 따뜻하게 우리가 옷을 입어서 보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의 전달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단면적이 일정한 금속 막대 양 끝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전달이 잘 일어나고 열의 이동을 막는 걸 단열이라고 하고요. 자, 금속 막대를 가열할 때 금속이 늘어날 길이 델타 L은 처음 길이 L0에다가 선팽창 계수 곱하기 델타 T에 해당이 되니까 온도 변화량에 비례해야 되겠죠? 이건 틀렸지. 다음 6번. 바이메탈에 대한 설명 중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들어서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문제 한번 봅시다. 열의 전달. 그림과 같이 원통형 금속 막대 A하고 B, B하고 C를 접촉을 시키고 양 끝을 각각
70도씨하고 10도씨로 여기를 70도씨, 여기를 10도씨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되는 여론에 연결을 했고요. A, B, C의 단면적은 다 A로 갔고, 자, 여기 접촉 부분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의 온도가 지금 40도씨하고 여기가 58도씨로 일정하대요. 자, 이 상태에서 A를 통해 이동하는 총 열량, 그러면 Q는 열 전도율이 KA, 전체 길이가 A가 얼마니? 2L이네. 2L분의 단면적이 A고 온도 차이가 3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L분의 15 KAA. 자, 이렇게 되겠죠. A와 접촉해 있는 B를 통해 단위 시간당에 이동하는 열량값 Q는 자, K죠. K 전체 길이가 L분의 온도 차이가 단면적은 A고 곱하기 40에서 10이니까 30에 해당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따라서 이 값은 L분의 30 K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와 B의 열 전도율의 비율을 써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A와 B의 열 전도율의 B는 결국엔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잖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Q 값이 이거 대 이거니까 결국에는 얘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니까 15K A 대 30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열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열량 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온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버리면 A로 이동하는 열량, B로 이동하는 열량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일로 가야 되겠지,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두 열량 값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는 15 KA하고 30 K하고 같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A 대 K는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2 대 1 이렇게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면은 B하고 C의 열 전도율의 B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B의 총 열량값 Q는 얼마가 되냐면은 B가 L분의 얼마가 돼요? 70에서 58도라 그랬지. 그럼 얘가 K 곱하기 A 곱하기 12죠. 12고 그 다음에 저기서 연결되는 열량값 이게 똑같지. 거리가 C는 2L이고 KC 단면적 A 같고 58하고 10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48만큼의 온도 차이가 나게 되니까 그러면은 12 KA하고 24 KC하고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KA가 아니라 KK 이게 B지. 따라서 이 B의 열 전도율하고 KC의 비율은 몇 대 몇? 2 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K하고 KC의 비율도 얼마? 2 대 1. 그러면은 KA랑 K가 2 대 1이고 K하고 KC가 2 대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KA 대 K 대 KC의 비율은 4 대 2 대 1. 그쵸?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5번에서 봅시다. A와 C를 접촉을 시키고 A하고 C를 접촉시켰는데 둘은 4 대 1이에요. A와 C를 접촉을 시키고 A의 끝은 70도씨의 여론에 C의 끝은 10도씨의 여론에 연결할 때 A와 C의 접촉 부분의 온도는 몇 도씨인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70도씨의 온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A하고 C를 연결을 해놨는데 A하고 C, A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2L이고 C의 길이도 2L에 해당이 돼요. 자, 근데 지금
열 전도율이 지금 둘이 몇 대 몇이 되냐면 4대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4K가 되고 여기는 K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은 지금 10도씨로 해놨다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이동한 열량하고 여기서 이동한 열량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L분의 4K 단면적 A 곱하기 여기 중간에 온도를 T라고 놓으면은 70-T하고 2L KA 곱하기 T-10하고 서로 같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나머지는 다 지워지니까 4 70-T하고 T-10하고 서로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280-4T는 T-10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5T는 29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 값은 얼마야? 58도씨가 중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나눠주면 58. 따라서 T는 몇 도다? 58도씨다. 자, 그럼 6번. 막대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전도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은 A가 C의 4배가 되는 거 맞고요. 열원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량이 전달되는 값은 크고, 막대의 단위 면적이 작아지면, 즉, 이 단위 면적 A 값이 작아지면 막대를 통해 전달되는 열량은 작아지죠. 왜 열량값 Q가 단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X55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단열하고 열팽창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금속 막대에서 전도에 의해 이동하는 열량은 금속 막대의 길이와 양 끝의 온도차에 비례한다. 양 끝의 온도차에 비례를 하는 거는 맞는데 금속 막대 길이에는 반비례하게 되니까 이건 틀렸고요. 열 전도율만 다른 두 금속 막대에서 열 전도율이 클수록 당연히 열 전도에 의한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열의 양은 많을 거고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줄이려면 접촉한 물체들의 온도차가 그렇죠 작아야죠.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이 많으니까 적으면은 전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추운 겨울날 공원에 있는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의 온도는 같지만 일반적으로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까닭은 결국에는 금속이 나무에 비해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열 전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더 차가워지는 거지. 열을 많이 뺏겨서 그렇죠.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간은 단면적은 서로 같대요. 단면적이 서로 A로 같고 길이가 각각 L하고 2L인 원통형 금속 막대 A와 B를 접촉을 시키고 AT의 양 끝을 온도가 각각 여기는 6T, 여기는 T 상태로 일정한 두 열원에 접촉을 시켜놨대요. 그리고 요 경계면 있죠. 요 L에서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3T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전도할 때 요 A를 통해서 이동한 열량과 B를 통해서 이동한 열량은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왼쪽의 열 전도율은 KA. 자, 길이가 L이죠. 단면적은 서로 같고 온도 변화가 6T에서 3T 요 둘의 차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델타 T는 3T 이거랑 길이가 2L이고 그다음에 얘는 열 전도율이 KB 단면적 같고 온도차는 3T에서 T니까 2T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워져 버리면은 여기 얼마가 되냐면 KA 곱하기 3은 2가 소거가 되버리니까 KB가 되겠죠. 따라서 KA 대 KB의 값은 몇 대 몇이 된다? 1대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은 재질이 다른 원통형 금속 막대 A하고 B가 온도가 각각 98도, 그 다음에 24도, 98도시고, 그 다음에는 24도씨로 일정한 열원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표는 A, B의 열 전도율, 길이, 단면적을 나타냈는데, 그러면은 A하고 B의 단면을 통해 단위 시간 동안에 전도되는 열량, 그러면은 일단 QA 값은, 자, 길이가 얼마예요? 둘이 L이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K래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은 S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량은 둘이 같아야죠. 98하고 24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B는 길이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은 0.5K, 단면적은 ES, 온도차는 둘이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얘하고 K 값은 지워지고 S 값도 지워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QA 대 QB는 64 대 64가 되니까 결국엔 1대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같네요, 결국에는. 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에어컨을 위쪽에 설치를 하면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방 안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진다. 즉, 여기서 나오는 찬 공기의 밀도가 방 안 밑에 깔려있는, 즉 더운 공기의 밀도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찬 공기가 가라앉고 더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고, 올라간 더운 공기는 다시 에어컨으로 흡입되면서 차져서 이렇게 대류를 통해서 난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로 열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대류잖아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복사예요, 복사. 그러니까 난로를 켜서 방 안 전체가 따뜻해졌다라고 나오면 대류지만은, 이 경우는 전기 난로에 손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아이 따뜻해 라고 느끼는 거는 복사열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건물의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면은 이거는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을 해주는 거고, 지구의 내부에 열이 방출되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디귿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과 같이 모닥불을 피우면 열이 직접 전달돼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복사죠, 복사. 이와 같은 원리로 열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적외선은 복사 광선에 해당이 되고, 온도를 잰다. 감자를 구울 때 감자에 금속을 꽂아 놓는다. 이거는 전도죠, 전도. 방 안쪽에 난방기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는 거는, 이거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보온병의 내부는 은으로 도금한 이중 유리로 되어져 있고, 유리 사이에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의 공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진공을 놔주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부를 은도금으로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보온병의 내부에서 적외선에 의해서 나오는 복사광선을 다시 이렇게 반사시켜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은으로 도금한 까닭은 결국에는 보온병 내부에 복사 광선을 반사시켜서 외부로 열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으로 도금하는 거죠. 요새 그 패딩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벗어봤을 때 등판에 이렇게 약간 은박지 같이 은으로 된 천이 덧대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체온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등에서 반사시켜서 안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사에 의한 열이 손실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벽면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해주면은 단열 기능이 더 높아지겠죠. 안에서 전도에 의해서 공기층이 더 두꺼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공기층도 두꺼워지고 복사에 의한 반사도 일어나고 대류도 막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유리창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여기 면적이 넓어지니까 여기는 열이 방출될 때 전도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양이 늘어나서 안 되고, 열 전도율이 높은 단열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열 전도율이 높은 단열재는 슬픈 코미디 같은 건가? 자, 그 다음에 9번. 그린 가는 벽면의 구조를 나는 보온병의 단면을 나타냈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타이로폼은 금속보다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니까 단열재로 쓰는 게 맞는 거고, 진공에서는 열은 어떠한 형태로든 전혀 이동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니죠. 진공 상태에서 여러분들 복사의 형태로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이건 틀렸고, 가의 스타이로폼과 나의 은도금 반사층은 같은 방식으로 열의 이동을 막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이로폼 안에는 뭐가 많아요?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공기층은 열 전도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차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도금층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죠. 답은 몇 번? 1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그린 가는 3개의 플라스틱 병을 단열재 A하고 B하고 C로 빈틈없이 감싼 뒤에 온도가 같은 뜨거운 물을 동일한 양만큼 담고 상온에 둔 모습을 나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온도가 평형에 도달해서 일정해지겠지만은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보면은 온도가 유지가 잘 되는 게, 높게 유지가 되는 게 단열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B, C 중에서 단열재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거는 초반에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도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누구다? C다. 열 손실이 가장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늘 뜨거운 물 담고 내일 보면 이거야 다 식어 있지만 뭐 2-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게 단열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은 15도씨에서 길이가 각각 80, 90인 두 원통형 금속 막대 A, B를 나타냈는데 선팽창 개수가 각각 3알파하고 알파래요. 그러면 두 금속 막대 길이가 같아질 때 온도. 그러면 원래 식이 L은 처음 길이에다가 처음 길이 곱하기 선팽창 개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 델타 T, 이게 최종 길이인데 이제 두 개가 같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거에 80 더하기 80 곱하기 3알파 곱하기 델타 T, 이거랑 90 더하기 90 곱하기 알파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델타 T,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러면은 넘기고 넘겨버리면 얘가 240 알파 델타 T 마이너스 90 알파 델타 T는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0 알파 델타 T가 10. 따라서 총 온도 변화량 델타 T는 115 알파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처음 온도가 15도였고 15 알파분의 1만큼이 올라가면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20도씨에서 길이가 500m인 강철로 된 철로가 있는데 이 철로에서 온도가 50도씨인 지역에 건설을 한다면 철로의 길이는 21대보다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델타 L, 이 값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L은 처음 길이가 500
곱하기 선팽창 계수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20에서 50으로 올라갔으니까 30도 만큼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3개가 지워져 버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 버리고, 자 얘는 60 곱하기 3이니까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18m만큼 늘어나게 되겠네요. 결국에 공식에만 대입해주면 뭐 이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린 가와 같이 금속 A와 B로 만들어진 바이메탈 장치를 냉각을 시켰더니만 이렇게 휘었대요. 그러면 가열해주면 이렇게 휘죠. 그러면 여기에는 늘어나는 길이가 누가 더 긴 거예요? B가 더 길어서, 원래 가열했었을 때 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게 되는 거니까 둘 중에 선 팽창 계수는 누가 더 크다? B가 A보다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메탈은 두 금속의 전기 전도도의 특성이 아니라 열 팽창 정도가 다른 걸 이용을 해주는 거고, 선 팽창 계수는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가해 상태일 때 바이메탈을 가열해주면은 작은 쪽으로 휘게 되는 거니까 A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표는 여러 물질의 선팽창 계수를 나타냈대요. 자, 선팽창 계수는 말 그대로 1도 올라갈 때마다 늘어나는 길이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값이 맞는 거고, 10도인 유리 1m를 90도씨로 높이면 온도 변화가 80이죠. 그러면은 80 곱하기 9 곱하기 1m. 아니다. 자, 지금 유리가 원래 길이가 1m고 1 곱하기 선팽창 계수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되는 거고, 90도씨로 올리면 80도씨만큼이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되니?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이 되니까 0.72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물질의 길이와 온도 변화량이 같을 때 알루미늄이 가장, 그렇죠, 선팽창 계수가 제일 크니까 가장 많이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열 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금속 A와 B를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을 회로에 연결했는데, 자, 바이메탈의 기역은 P 또는 Q 중에 하나고, P와 Q의 선팽창 계수를 나타냈는데,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접점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기역이 선팽창 계수가 작은 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둘이 단위 작지. 그러면은 기역이 바로 P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뜨거워지면은 접점이 떨어지고 식으면은 붙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로 전류를 통제할 수 있을 텐데, 스위치를 닫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전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요. 자, 그럼 접점이 떨어진 거지. 자, 스위치를 닫으면 P와 Q는 어차피 저항이니까 I제곱 R만큼의 결국에는 열량이 발생을 할 거고, 기역은 P죠. 이 회로는 온도 조절이 필요한 전기 회로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뭐 다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열식 가습기, 뭐 요런 것처럼 온도가 뜨거우면은 딱 떨어지기는, 아니면은 뭐 가열하는 플레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자, 이제 실력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린 가와 같이 단면적이 같고 길이가 각각 2L하고 L로 L인 물체 A하고 B를 접촉시키고, 양 끝에 각각 100도씨하고 0도씨, 여기는 100도씨, 여기는 0도씨에 일정한 열원을 연결을 했고요. 그랬더니만 A와 B의 접촉 부분의 온도가 25도씨가 됐고, 그린 나는 A, B 양쪽 끝을 각각 100하고 0도씨에, 여기도 100도씨, 여기는 0도씨.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는 단위 시간 동안에 A를 통해 이동한 열량은 B를 통해 이동한 열량하고 같죠. 여기서 Q가 같아야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열 전도율은 자, A는 KA라고 놓고 B는 KB라고 놓는다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이동한 열량 값이 서로 같으니까 길이가 2L분의 단면적은 어차피 여기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S하고 S로 동일하게 되니까 KA 단면적은 똑같으니까 선생님 안 곱해줄게. 그럼 온도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은 75도가 나고 이거랑 여기에는 L분의 KB 곱하기 25에서 0이니까 25가 나죠. 3 이렇게 되니까 2KA는 3KA는 2K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의 열 전도율 KA 대 KB는 몇 대 몇이 된다? 2 대 3이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B의 2배가 아니라 3분의 2배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고, 나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A와 B를 통해 이동한 열량은 안 같죠. 이 경우는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 대 3이에요. 그럼 얘를 2K라고 치고 이 녀석을 3K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량은 얘는 2L분의 얼마가 돼요? 2K 단면적은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만 보면 되겠죠? 100. 그 다음에 얘는 L분의 3K 곱하기 온도 변화량 10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이야? 여기는 그러면은 얘는 100, 이 녀석은 300 이렇게 나타나니까 1대 3이 돼야 되니까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가와 같이 물이 담긴 비커의 위쪽을 토치로 3분 동안 가열을 한 후에 물 아래쪽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나와 같이 비커의 아래쪽을 3분 동안 가열한 후에 물 위쪽의 온도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뜨거워진 물이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올라가는 이 경우는 대류가 일어날 텐데, 여기가 뜨거우니까 밀도가 작고 아래가 차가우니까 밀도가 커서 대류가 안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에서는 주로 전도에 의해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도 전도가 일어나기는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비커를 벽면을 따라 이동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전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경우는 전도 플러스 대류가 다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맞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는 맞죠. 그렇죠? 항상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3번 그린 가는 금속공과 금속공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금속고리를, 나는 금속고리의 한 부분을 자른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에서 공을 가열하면은 고리를 빠져나갈 수 없다. 그쵸? 왜 그러냐면 고리가 이렇게 팽창을 할 테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약간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에서 고리를 가열하면은, 그죠? 고리가 늘어나니까 고리를 빠져나가기 쉽고, 나에서 고리를 가열하면은 자른 틈의 간격은 처음보다 넓어지죠. 안에도 커지고 밖에도 커지니까 결국에는 지름이 커지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니까 다 좁아진다는 아니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그림은 재질이 서로 다른 원통형 두 금속 막대 A하고 B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열 공급 막대로, 그러니까 얘가 고정은 안 돼 있고 벽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0도씨일 때 길이하고 선팽창 계수를 나타냈는데, 여기를 쭉 가열을 해서 그러면은 얘도 쭉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A가 벽에 닿을 때, 그러면 A가 벽에 닿으려면은 결국에는 얘도 늘어나고 얘도 같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요 두 막대의 길이가
같아졌었을 때가 딱 닿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얘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얘도 같이 늘어나니까. 자, 그랬을 때 두 금속 막대의 온도가 대략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최종 도달하는 길이를 L이라고 치고 어차피 선팽창의 정도는 L0 알파에 델타 T 이렇게 구해주는데 여기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식을 써주면 첫 번째 거는 얼마가 돼요? 0.99L 더하기 0.99L 곱하기 자, 이제 선팽창 계수가 뒤에 지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걸 3알파 알파라고 둡시다. 3알파 곱하기 델타 T랑 L 더하기 L 곱하기 알파 델타 T랑 예, 이렇게가 두 개가 지금 현재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요 식은 계산을 해주면 0.99L 더하기 0.99니까 2.97 3을 곱해준 거예요. L 알파 델타 T는 L 플러스 L 알파 델타 T니까 여기서 넘겨주고 이항을 시켜주면은 1.97 L은 다 소거가 된다라고 치면은 알파 델타 T는 0.01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T는 1.97 곱하기 알파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0.01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위로 그러면은 얘가 1.97분의 10의 3승이 바로 델타 T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너무 어렵다. 자, 10만을 197로 나눠주면은 대략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5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은 분모가 맨 끝자리가 5가 나오는 게 5번밖에 없네. 대략 508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 이런 거. 자, 답은 5번이에요.